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서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접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이제 해외여행 가기 좋겠네 하고 설레는 마음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오진 않으셨나요? 환율 하락이라는 현상이 과연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신호일까요? 아니면 마냥 불안해하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이처럼 복잡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환율 변동은 사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은 경제적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이 환율의 움직임이 단순한 숫자 변화를 넘어 사실은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 패턴부터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올린 소중한 투자 포트폴리오에까지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기회들을 놓치고 있거나 반대로 예상치 못한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환율 하락이 단순히 달러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특히 투자 시장에서는 어떤 자산들이 주목받고 또 어떤 자산들은 경계해야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경제 신호들을 제대로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환율의 등락을 표면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환율 하락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경제 파도가 몰고 오는 다양한 현상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 파도 속에서 어떤 자산들이 남들보다 더 밝게 빛을 발하며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현명하게 포착할 수 있을지, 그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경제의 비밀들을 다각도의 시선으로 낱낱이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환율 하락이 왜 일어나는지, 그 본질적인 경제적 원리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변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기회와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환율이 떨어지면 무엇을 사야 한다는 식의 단편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율 하락이라는 현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자신만의 투자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치며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은 한층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미래를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숙련된 항해사가 거친 파도 속에서도 별을 보고 방향을 잡듯이 우리는 환율이라는 경제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투자 나침반을 새롭게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환율 하락의 복잡한 이면을 함께 탐험하며 숨겨진 투자 기회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더욱 현명하고 자신감 넘치는 투자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환율 하락의 복잡한 이면을 함께 탐험하며 숨겨진 투자 기회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더욱 현명하고 자신감 넘치는 투자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환율 하락, 즉 원화 가치의 강세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숫자가 내려가는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우리 경제의 다양한 신호들이 복합적으로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몇 가지 중요한 경제적 요인들이 맞물릴 때 나타나곤 하죠. 첫 번째로,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띠는 경기 호황 국면일 때 원화 가치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소비가 살아나면서 국내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원화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잘 나가는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오르듯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들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올릴 것이라는 신호를 주면 국내 예금이나 채권 투자 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 투자자들은 더 많은 수익을 찾아 우리나라로 자금을 들여오게 되고 이 과정에서 원화를 매수해야 하니 원화의 가치는 더욱 강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치 매력적인 이자율을 제시하는 은행의 사람들이 돈을 맡기려는 것과 같은 이치랄까요?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입 역시 환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증시나 채권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일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투자하려 하겠죠. 이런 대규모 자금 유입은 원화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환율을 끌어내리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기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한 셈이죠. 마지막으로 무역 수지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인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해서 벌어들이는 달러는 늘어나는데 수입에 쓰는 달러는 상대적으로 적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 달러 공급이 넘쳐나게 되고 이는 결국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원화 가치를 올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치 시장에 어떤 물건이 넘쳐나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환율 하락은 단순히 숫자의 변동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얼마나 튼튼하고 매력적인지를 보여주는 복합적인 것이 경제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환율 하락, 즉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날 때 어떤 자산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그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해 볼까요? 마치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알면 어떤 배가 순풍을 받을지 예측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산군은 바로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입니다. 원유, 가스, 철광석 등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은 보통 달러로 책정되죠. 그런데 원화 가치가 강해지면 똑같은 양의 원자재를 수입할 때 드는 원화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원유를 사올 때 예전에는 13만 원이 들었다면 환율이 하락하면 12만 원만 내고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원가 부담이 줄어들면 기업의 이익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정유사나 항공사를 들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비행기 연료를 달러로 구매하고 정유사는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하죠. 이들 기업은 원화 강세가 곧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 개선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부품이나 식자재를 대량으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내수 중심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겠죠. 마치 식당에서 식자재 값이 싸지면 마진이 늘어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직접적인 수혜 자산은 바로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달러 예금이나 해외 주식, 펀드 등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원화 강세는 이 자산들의 원화 환산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환율이 1300원에서 1200원으로 떨어졌다면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예전보다 더 많은 원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낮아지면 더 적은 원화로 같은 양의 달러를 바꿀 수 있으니 여행 경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환율 하락은 특정 경제 주체와 자산군에 직접적인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다주며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어주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자산이 이 파도에 올라탈 수 있을지 미리 파악하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겠죠. 하지만 모든 경제 현상이 그렇듯 환율 하락이 모든 자산에 마냥 긍정적인 신호만을 보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시장은 늘 복합적인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서 환율 하락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경제의 거대한 흐름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복합적인 얼굴을 지니고 있기 마련이죠. 원화 가치 상승이 모든 기업과 투자자에게 마냥 이로운 신호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장은 항상 복합적인 반응을 보이곤 하죠. 특히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환율 하락이 마냥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겁니다. 해외 시장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국내에서 100만 원짜리 제품을 생산해 해외에 1000달러에 팔던 기업을 떠올려 볼까요? 환율 1300원일 땐 130만 원을 벌어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환율이 1200원으로 뚝 떨어지면 같은 1000달러를 팔아도 120만 원밖에 벌지 못합니다. 제품 달러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말이죠. 이는 해외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됨을 의미합니다. 다른 제품보다 비싸져 이익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환율 하락이 때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역설적 얼굴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 모순적으로 들리실까요?
원화 가치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저렴해지는 것은 좋지만 지나칠 경우 국내 물가 전반에 예상치 못한 복합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저렴해진 수입품의 과도한 유입은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을 유발해 시장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율 하락이 언제나 긍정적인 신호만을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시장은 늘 복합적인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는 환율 하락이 마냥 반가운 소식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해외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자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해외 바이어에게 $100를 받고 팔던 제품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환율이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지면 기업은 같은 $100를 벌어도 국내에서 원화로 환산되는 금액이 1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곧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수출 중심 기업들의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치 해외에서 우리 상품이 갑자기 비싸진 것처럼 느껴져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역시 면밀히 살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율 하락은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인다는 의미인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국내 자산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달러로 다시 바꿀 때 처음 투자했던 금액보다 더 적은 달러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만약 환율 하락이 예상보다 급격하게 진행되거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에서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됩니다. 마치 날씨가 불안정해지자 안전한 항구를 찾아 배들이 서둘러 떠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비유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환율 하락이 수입 물가를 안정시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억제할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다른 경로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생산자들이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분을 제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거나 내수 경기가 과열될 경우 환율 하락의 긍정적인 물가 안정 효과가 상쇄되고 오히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 하락은 단순히 한두 가지 현상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갈래의 복합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다단한 환율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자신만의 투자 나침반을 세울 수 있을까요? 단순히 무엇을 사라는 단편적인 조언보다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견고한 프레임워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거시 경제 지표들을 꾸준히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기준금리,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무역수지, 국제유가 변동 등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환율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치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 기온, 습도, 기압, 풍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현재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의 흐름을 예측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환율 하락이 특정 자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모든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니까요.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관심을 두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치 여러 바구니에 달걀을 나누어 다마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위험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시장의 작은 움직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거시적인 경제 흐름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환율은 단기적으로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변수이므로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환율은 단순히 한 국가의 경제 상황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의 변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등 다양한 국제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움직입니다. 전 세계가 거대한 하나의 경제 시스템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고 학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결국 환율 하락이라는 현상은 단순히 경제 뉴스의 한 줄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투자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강력한 신호등과 같습니다. 이 신호를 다각도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지혜를 가질 때 비로소 불확실성 속에서도 숨겨진 기회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야말로 미래를 읽고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